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질 때는 심각한 일이 발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을 망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일에서 그 사람의 존중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죠. 도와주자니 귀찮은데 안 도와주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도와주고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냐며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뒤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날수록 기분이 찝찝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친절한 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내 삶에 깊이 침범하여 함부로 충고한다면 어떨까요? 만날 때마다 말다툼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사려 깊게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는데 A가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지쳐 보였죠. 옆에 있던 B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웃어라 하며 A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며 어렵게 얘기를 꺼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A가 사람을 대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구나. B는 웃음을 강요하기보다는 왜 A가 무표정으로 앉아있는지 먼저 A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했다면 A에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좋은 친구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는 한술 더 떠서 당장 때려치워. 너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어디서든 환영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A가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B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까? 지금 내가 A라면 기분이 어떨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B는 격려한답시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 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 손절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만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놓고선 자기가 원래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저도 원래 잘 참지 못하니 이해해달라며 반격합니다. 원래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자기가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으면 참고 고치려고 해야지 당당하게 이해해달라니. 결국 인내심을 갖고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는 것과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포하고 맞춰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하죠.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부탁하는 것이 얄밉고 싫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르죠.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만 한다면 어떨까요?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집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서운해하죠.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합니다. 자주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루 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는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도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입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참 묘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질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씁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서죠.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쭈뼛쭈뼛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죠.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죠.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습니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인데요.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냅니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책에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과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나로 잘 사는 사람은
마음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서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